조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북한에서 들어온 긴급 속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련과 남포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가는 북한 2만 톤급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유증상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평양시가 또다시 비상방역 사태를 선포하고 공세에 들어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모두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북한의 제2인자로 급부상한 조영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영훈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영훈이 지금 김정은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아스럽게 여러분들께서 김정은을 파멸로 몰아가는 조영훈이라면 오히려 공개하지 말고 지지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보를 준 최고위층에 의하면 이 조영훈이가 존재하는 한 김정은 정권이 파멸은 되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금 김정은을 막후해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조영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1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약 3, 4년 동안은 자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고 또한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데 올인했던 것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이영호 총참모장과 장성택, 현영철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북한의 2인자, 3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숙청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김정은 옆에는 김정은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자기의 말벗이 되어주고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 즉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현성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부상하여 이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까지 되었고 김정은 행사를 총괄하는 총괄 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창선이 맡고 있던 역을 지금 현성월이가 맡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김정은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친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매일 그림자 수행을 하고 있는 현성월, 그리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조영훈이라는 것입니다. 조영훈은 사실 김정은이 부상할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오래 몸담고 있었지만 당전의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도 상당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즉 제1부부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연준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조연준이 모든 것을 막후해서 조종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김정은을 막후해서 조종하고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연준 제1부부장이 아닌 바로 조영훈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조영훈을 직접 만났던 한 고위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은 매우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영훈은 바로 당전의 조직부부장, 즉 우리말로는 감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말로는 고멸담당 부부장을 했습니다. 이 고멸담당 부부장의 제1부부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해외 파견 나간 간부들이나 아니면 당중앙 내부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이 조영훈이가 맡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기 전, 즉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사하고 나서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조영훈과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분 관계는 바로 당중앙 조직 내부에 대한 멘토를 한 것이 바로 조영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연준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영훈이 실제적인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멘토 역할을 한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된 이 조영훈, 모든 북한 내 권력을 틀어질 수 있는 조직비서 자리까지 꿰찼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김정은에 충성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김정은에게 진짜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족수로 몰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을 보좌하던 대남사업부, 국제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간부들을 모두 숙청한 것이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양권을 차 사고로 위장해서 숙청했고, 그리고 국제부장 겸 국제담당 비서였던 이수영, 그리고 외교부장이었고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었던 니용호를 단칼에 숙청한 것이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숙청한 것은 김정은이지만 그 자료를 묶어서 올려보낸 것이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보다 조영원에 의해서 숙청당했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평양시 5만 세대 건설을 추진하도록 김정은을 종용한 것이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각도 지방인민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평양시의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발표함으로써 각도 지방인민들의 문안을 더욱 키우고 김정은에 대한 반발감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가장하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북한 인민들의 원한과 원성을 김정은에게 돌리게끔 만드는 조영원. 앞에서는 김정은의 충신인 척하고 뒤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뜨리는 자가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인민들이 죽어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으면 좋지 나쁠 것도 없는데 조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대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것도 김용철이가 아니라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김용철은 대남 담당 비서이지만 1차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바로 조영원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영원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는 것이 바로 통일전선 사업부이기 때문입니다. 대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만, 즉 통일전선 사업부와 국제부, 외교부가 있지만 이 세 곳을 종용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부서에서 종합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조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1차적으로 보고받는 사람이 조영원이고, 조영원이 이 보고를 바로 직접 김정은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로봇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영원에게만 의지하고 조영원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한 김정은, 김정은에게 최고의 충성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조영원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조영원이 북한의 제2인자로 앉아있는 한 북한 인민들은 더 혹독하고 참혹한 고통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